집주인들은 늘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해요.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죠. 월세를 올려받으면 나한테 잉여 마진이 많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기사를 보다가 몇몇 개 공유를 드리고 싶으면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해 왔던 부분이 영상에 나왔고요. 뭐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영상 올려요.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임대체법 9개월 전세 줄었다. 그러니까 반월세랑 월세 비중이 늘었다는 건데요. 이게 비중이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전세가란 뜻이에요. 전세 시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이란 게 있잖아요. 집이 하나가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가 있으면 이 안에 사람이 집주인이 살던 전세입자가 살던 월세입자가 살던 뭐 깔세입자가 살던 누가 살던 살아요. 빈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빈집도 이 집의 수요가 하나도 없어서 비어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조차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고의로 비워둔 건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도 없이 비어있는 집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어떤 통계 자료에서 봐라 빈집이 이렇게 많다. 서울의 빈집이 이렇게 많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에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몇 개나 될까요? 1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100개조차도 따져보시면 이름만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지금 빈집은 있어도 소유권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권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집주인이 세금과 각종 비용에 못 이겨서 던져버려야 정상입니다. 즉, 지금 빈집이 많아서 집이 남아 넘쳐서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 살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집이 남아 돌아서 금매가 막 쏟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여러 개인데 자동차를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가 여러 대요. 자동차랑 집을 비유하자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자동차가 여러 대인데 내가 다 타요. 다 탑니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씩 다 타요. 월화수목금토일 돌아서 타고 그리고 유지 비용이 내가 능력이 돼요. 그럼 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가 여러 대인데 여러분이 한 대만 타고 나머지를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렌트로 주려 그래도 가치도 없고 중고차 가치도 없고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분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전세가를 올려봤던 비싸게 팔라고 그냥 비워둔 거다. 유지할 능력도 된다. 그러면 싸게 안 팔겠죠. 근데 거꾸로 내가 집이 여러 채예요. 임대를 놓고 싶어서 여러 채인데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금매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시장에 없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서울의 집은 부족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실제로 누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부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전세 물건도 부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세 물건이 줄어들겠죠. 그럼 여태까지 월세가 오르지 못한 이유는 뭐죠? 전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세가 부족해져 가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 여태까지 월세를 올리기 싫었을까요? 아니요. 집주인들은 늘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해요.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죠. 월세를 올려받으면 나한테 잉여 마진이 많잖아요. 누구나 월급을 올리고 싶고 내 몸값을 올리고 싶고 내가 받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긴 역사 동안 서울 아파트 주인들은 월세를 왜 못 올려받았을까요? 안 올려받은 게 아니라 못 올려받은 거예요. 왜? 월세를 올라 그래도 전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훨씬 더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가 아무리 높이고 싶어 해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세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찾죠. 그러니까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으니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가미됐죠? 세금이 늘었죠.
세금이 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나 선진 유럽국에서 나오는 이미 증상, 이미 이건 다 완성이 돼 있죠. 미국 할렘가에서 이미 설명이 끝난 현상, 세금을 늘리면 월세가 올라가죠. 즉, 집주인들은 얻는 수익이 늘지 않아요. 받아서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임차인 분들이 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남는 잉여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올렸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 집주인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비해서 세금이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주택시장엔 붕괴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할렘가가 어떻게 탄생을 했죠? 아주 간편하게 예를 단순하게 무식하게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필요 비용이 매달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집을 가지고 있으려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월세를 5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법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쳐봐요. 월세는 5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데 난 세금이 올라가서 100만 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0만 원 적자가 납니다. 죄송하게도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런 구조를 원하죠.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어떻죠? 그렇죠.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달 50만 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라고 내놓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팔릴까요?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이 집에 살 수가 있고 이 집을 소유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 집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까요? 아무도 살지 않죠. 관리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집 버립니다. 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렇게 할렘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득을 초과하는 세금을 매길 수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올려봤자 이 집주인이 가지는 자본적 이득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물론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약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세금을 늘리니까 월세를 더 받고 싶어 하죠, 집주인들이. 세금이 올랐으니까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집주인들의 마음이죠. 지네가 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진 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 즉 나는 월세를 더 받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먹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세에서 점점 더 반전세 월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진짜 문제는 여러분 반전세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반전세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 임차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맞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요겁니다. 요거죠. 임대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율만 바꿔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면 괜찮습니다. 무리가 안 가니까요. 주택시장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 폭등한 거에 대비해서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봤자 어차피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임차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부담감을 느낀 임차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매매 시장으로 돌아섭니다. 매매 시장으로 돌아섰을 때 기존의 물건이 풍족하게 나와 있으면 거기서 골라서 사고 깎아서 사는데 지금 세금 때문에 매물이 못 나오고 있어서 전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고 싶어도 살 물건이 없고 호가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그럼 못 사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분들의 지금 마지막 희망이 분양인데 서울에 3년 동안 앞으로 신규 분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이 이루어질 건데 이 사전 청약 역시도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라이브 때 3기 신도시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 여러분이 지금 주택시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GTX도 아니고 3기 신도시도 아니고 세금 문제도 아니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만약에 전세입자다, 반전세입자다, 월세입자라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보시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매매를 하시던 청약을 받으시던 어떤 식으로든 내가 대비가 돼 있어야만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뭐라고나 할까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포지션에서 위험한 점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월세가 오른다는 건, 월세가 오르는 게 용인이 되는 시장이라는 건 전세가 올랐다는 뜻이고, 이렇게 오른 전세수가 부족하다면 매매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옮겨간 매매 시장에서 물건이 부족하다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단 살 수 있다면 비싼 호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피하고 싶으면 신규 분양과 신규 입주가 많으면 되는데 한동안 이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의 시작점인 임차인이라면 이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내가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씁쓸하네요. 저는 이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장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